그럼 러시아는 재건 수요가 없느냐? 아니죠. 그럼 돈이 있느냐? 돈이 있어요. 그럼 돈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산업이 없어요. 이제 푸틴은 유럽으로 나가는 문은 닫혔죠. 근데 중국은 부담스럽죠. 근데 일본은요. 북방 사계도서 영토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남는 건 누구예요? 우리나라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건설 시공 감리 기술, 뭐 제조업은 뭐 확실하고. 전기 전자, 네. 자동차, 네.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경공업. 조한범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휴전이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전후 뭐 복구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뭐 건설 관련주 아니면 뭐 방산주 뭐 이래서 지금 막 그 테마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랬던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 올 때 아침에 차가 막혔어요. 네. 근데 좀 화장실이 급했어요, 소변이. 네. 그러니까 부익남 생각도 안 나고 빨리 어디 화장실이나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여기 부익남 와서 화장실 가고 나니까 이제 화장실 이제 필요도 없어요, 나한테. 이게 전쟁이에요. 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화장실 언젠가 가니까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 뭐 무조건 그럼요. 이겨놓고 생각해야죠. 심지어 젤렌스키는 지난해 5월이 대통령 임기였어요. 끝났어요. 3월에 선거, 네. 우리랑 똑같아요. 두 가지 선거해야 돼요. 선거 안 했어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왜 이걸 인정해 주느냐? 계엄 때, 전시 계엄 때는 선거를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는 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했어요. 1950년에 부산에서. 네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안 할 정도로 전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는 무조건 피야 윤리 이런 거 없어요.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무너진 것도 또 그럼요. 복구하고. 전쟁 때야 뭐 들판에서 참호에서 자지만 전쟁 끝나면 아파트 살아야 되는 거고 뜨거운 물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후 복구.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경제로 방점에 옮겨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이 깔끔하게 못 끝나죠. 그렇죠. 휴전.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6.25 끝나고 나서 우리도 항상 전쟁에 대비하면서 경제를 건설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조국 군대와 경제에 방점을 뒀잖아요. 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탑이 있었어요. 조국 군대와 네. 이렇게. 기능이는 조국 군대와의 기수. 아. 그러니까 안보도 안 보지만 경제 발전에 주력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경제에서 이겨야 체제 경제에서 이기는 거니까. 아마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겠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1945년 이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최초의 전면전이거든요. 다 소규모 분쟁이었거든요. 네. 러시아가 이 전선이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의 3배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대규모인지 알겠죠. 네네. 그럼 이제 여길 치고받았으니까 전후 복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 남부에서 3군데서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힘드니까 전선을 축소해서 지금 남부 회랑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 쪽에도 이 전투 파괴 네네. 상흔이 많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재건 수요가 상당히 크죠. 우크라이나는 이제 복구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신문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러시아는 재건 안 할까요? 러시아는 본토는 쿠르스크 일부만 타격받았죠. 네. 벨고로드와. 거기는 사람 안 살아요. 그냥 그 인구 희박한 지역이고. 그럼 러시아는 재건 수요가 없느냐?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했다고 그랬죠. 아, 러시아가 뺏은 그 영토도 복구를 해야 근데 된다. 그 지역은 전투로 뺏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전투가 치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가 빼앗은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이 첫째 공업지대고 인구 밀집지대예요. 네. 아조 연대라고 하는 그 정말 악명도 높았지만 전투력도 강했던 우크라이나 부대가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데가 그 마리우폴의 제철소예요. 네. 그 거대한 제철소가 초토화됐어요 지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재건 수요가 많겠어요? 러시아가 재건 수요가 많겠어요? 사실상 러시아가 뺏은 지역이 메인 지역이니까. 메인 지역이죠. 왜냐? 거기가 러시아는 그 영토를 안 있겠네요. 돌려줄 거니까. 아. 자기 영토로 가질 거니까. 그러려고 하겠죠. 거기에 있는 민심을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려면 거기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순히 계산해봐도 우크라이나보다 어디에 재건 수요가 커요? 러시아가 더 많네요. 러시아가 제가 계산해보면 몇 배가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그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유럽과 세계가 지원하겠죠. 네. 우크라이나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러시아는요? 유럽이 도와줄 거예요? 러시아 도와주기 좀 뭐하지 않나요? 아니 서로 전쟁했는데 간접적으로 그러니까요. 살상무기까지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세계 유럽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전범 국가잖아요. 네. 전범 국가를 누가 도와줘요? 그럼 러시아 혼자 수술해야 돼요. 그럼 돈이 있느냐?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석유, 가스. 아, 지금도 전쟁이 석유, 가스잖아요. 천문학적인. 그럼 돈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산업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수출품의 60%가 석유, 가스예요. 네. 지금 우리 부익남 선생님 러시아 유명한 기업 하나만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중국은 알죠? 중국은 그래도 많잖아요. 뭐 테무 뭐 다 샤오미부터 뭐 해서 막 있잖아요. 러시아는 소련이 남겨준 군사 기술, 우주 기술, 그다음에 기초 과학 기술 이거고 산업 기반이 없다고 진짜 보시면 돼요. 가스 뭐 이런 거밖에 없네, 진짜. 그거 팔아서 먹는 거 사오는 구조예요. 러시아는 건설 오죽하면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항상 거기 나가 있어요. 볼목공까지 노동자도 없어요. 노동력도. 그러면 러시아의 깊은 고민은 뭐예요? 복구할 자체의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이나 사람이 없으니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복구하지? 그럼 어디 유럽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푸틴은 유럽으로 나가는 문은 닫혔죠. 네. 그래서 푸틴은 원래 철저하게 반서방주의자고 푸틴의 꿈은 신동방 정책이었어요. 동방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는다. 동방에는 러시아의 노다지가 있거든요. 시베리아 극동에 정말 무궁무진한 천연자원, 지하자원, 네. 석유가스 지하자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세계 희귀금속 다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물류망, TSR,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연계되는 물류망. 이거는 유럽과의 관계없이 물류망을 쓰는 거니까. 네. 이건 중앙아시아까지 다 연결돼요. 육로로. 세계 유일의 대륙간 철도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노다지 북극 항로가 녹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건 수천 킬로미터를 지금 단축하거든요. 슬픈 얘기죠. 이게 지구 온난화의 결과니까. 요 세 개를 이용하면 러시아의 미래를 동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손잡겠네? 딱 떠오르는 게 중국이죠. 네. 근데 중국은 부담스럽죠. 협력과 경쟁 관계니까. 네. 지금 중국이 동해를 진출하는 걸 막고 있는 연해주 러시아. 이게 원래 청나라 말기 때는 청나라 땅이었어요. 베이징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가져간 거예요. 기한도 없이. 네. 홍콩 구룡반도는 기한이 있었잖아요. 네네. 영국이 반환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동북 삼성이 태평양으로 못 나와요. 중국의 철천지한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동해 그러니까 나오- 황해죠. 네. 황해에서만 이렇게 계속 이루고 있는 놀고 거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동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자꾸 탐내는 거예요. 여기 통해 나오려고. 네.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긴장 관계 협력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한테 전투기 기술도 안 줘요. 또 바로 붙어 있는 나라기도 하니까 그럼요. 마냥 사이가 좋을 수는 그리고 없죠. 1960년 냉전기에 서로 전쟁까지 했어요. 미국이 핑퐁 외교로 오늘날 중국을 만든 게 미국이에요. 왜?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EEJ로 한 거거든요. 중국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재국가의 한계인데 중국 기업의 투명성.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도 무너지잖아요. 네. 태국 같은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은 기술력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부담스럽고 지금 중국도 살상 무기는 지원 안 하잖아요. 러시아한테. 세계 눈치 보느라고. 이게 한계거든요. 그럼 인도하고 친하거든요. 인도의 산업이 뭐가 있어요? 인도도 뭐 안 되겠죠. 그럼 아시아에 두 개의 빛나는 별이 있죠. 한국, 네, 대한민국, 일본하고. 일본. 근데 일본은요. 북방 4개도서 영토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러시아가 네.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럼 남는 건 누구예요? 우리나라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건설 시공 감리 기술. 네. 예? 가끔 국내에서 좀 사고 나지만 해외는 그런 적 없어요. 그다음에 뭐 제조업은 뭐 확실하고. 전기 우리나라. 전자, 네. 자동차, 네. 그다음에 화학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경공업.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그렇죠. 러시아 국민 음식이라고. 우리나라랑 러시아가 좀 유독 좀 사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쁠 수가 없죠. 네. 서로 뭐 그렇게 서로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노태우 정부 군사 정부였지만 그러니까 북방 정책이란 걸 했어요. 그게 사실 신의 한 수였어요. 그 정권의 성향을 떠나서. 왜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서 수교했고, 그래서 제가 소련으로 유학 갔습니다. 한중 수교했고, 네. 동유럽 뚫었어요. 근데 대우가 앞장섰죠. 지금 뭐 해체된 기업이지만 중앙아시아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거거든요. 우리가 냉전 때는 해양에 의존해서 발전했지만 그 이후에는 해양과 북방을 동시에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국가 발전의 북방은 새로운 미래거든요. 러시아는요. 우리 불곰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련에 줬던 30억 불 차관을 네. 러시아가 군사 장비, 군사 기술 협력으로 우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 현대와 K방산의 기술의 상당 부분 러시아 기술이 적용이 돼 있어요. 나로 네. 기억나시죠? 네. 누리호 전에 썼던 거. 그때 우주 로켓은 핵심이 1단 로켓이에요.
일단 추력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걸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그거든요. 일단 로켓을 우리가 못 만드니까 그 로켓을 사왔는데 그 로켓을 누가 팔겠어요? 전략 기술인데. 러시아가 팔았어요. 아. 물론 이제 와서 막 지켰죠, 못 보게. 근데 옆에 있는데 안 봐요? 다 기술을 보지. 네. 그 다음에 비사를 보면 이제 저녁에 회식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랑.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럼 술 한잔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가 날아다닐 수 있었던 건 좀 심하게 말하면 러시아 때문이에요. 이래저래 러시아 군사 기술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요. 저희가. 또 하나 우리가 KF-21 이제 자랑스러운 전투가 위대한 겁니다, 진짜. 국민들이 박수 100번 1000번 쳐도 좋을 정도로. 그 KF-21이 개발할 때 첨단 기체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A사 레이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4대 핵심 기술을 미국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못 줘? 네. 섭섭할 거 없어요. 그건 아무도 안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 기술도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나이키 허큘리스라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한테 야 이거 좀 해줘 해서 그거 갖다 개조해서 막 백곰이에요 이게. 물론 처음 시작은 그거였죠. 그 이후로의 발전에는 러시아 기술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네.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이 세 개를 딱 비교해 보면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 왜 그럴까요? 러시아 기술. 뿌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네. 우리는 우리대로 상호 좋았어요. 그러네. 뭐 저희가 뭐 굳이 뭐 북방으로 그럼요. 뭐 영토를 확장할 마음도 없는 LG전자 나라고. 최고로 좋아했고 현기 최고로 좋아했고 네. 한국 음식 좋아하고 한류 최고로 좋아하고 그러네요. 심지어 도시락 그거 라면. 예, 뭐. 심지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건데 러시아의 비틀즈 같은 국민 가수가 있어요. 그룹이. 네. 그게 끼노라는 건데 기노. 그 리드 싱어가 누구냐면은 빅토르 초이예요. 한국인. 고려인이에요. 고려인. 아버지가 고려 사람이고 엄마가 러시아 여자거든요. 네. 이 사람은 지금도 비틀즈예요. 그 사람이 1962년생인가 1년생인가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들켰네 나이. 근데 제가 유학 가 있을 때 그 즈음에 이제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소련 정보기관이 죽였다는 설이 있어요. 워낙 대중적 인기.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독재 국가 전제 국가에 팝을 들여왔거든요. 아주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그 빅토르 초이가 지금도 국민 영웅이에요. 고려인이. 네. 이해 안 되죠. 미국에서 그 코메리칸 한국의 그 저기 국민 영웅이겠어요? 안 되죠. 러시아한테요. 제가 살던 아파트 옆에 빅토르 초이의 공동묘지, 러시아는 이제 공동묘지가 도시 안에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초이 무덤이 있었거든요. 영하 30도인데 러시아 젊은 팬들이 수십 명, 수백 명들이 거기 와서 화장실에서 촛불 켜놓고 그 무덤을 지켜요. 실화입니다, 실화. 네. 그 정도로 지금도 러시아의 그 지하철에 가면은 빅토르 초이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기타로 빅토르 초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린 러시아 사람들 미워하나요? 아니 뭐 우리는 뭐 딱히 뭐. 아니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네. 제가 러우 전쟁의 복잡함을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일방적으로 안 들으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러시아가 무력 침공한 건 분명히 잘못됐죠. 그 전쟁은 이유가 있는 아주 복잡한 전쟁이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모두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같은 나라들이에요, 사실. 어디가 우방이 아니에요.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우리와 상당한 친화력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의 천연 자원을 이용하면 물류병이 줄잖아요. 네. TSR 시베리아 극동의 이 횡단 철도. 철도를 이용하면 육상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수출은 유럽으로 가는 수출은 대부분 적도를 통과하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그럼 적도는 최악의 여건이에요. 수송이 뭐냐? 온도가 높아요. 네. 습도가 높아요. 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적도로 못 가는 물품들이 꽤 많아요. 그럼 비행기로 가야 돼요. 네. 철도로 가면요 아니잖아요. 거기다 또 추운 곳으로 가니까. 그리고 훨씬 빨라요. 빠르고. 이건 지금 후티 때문에 스웨즈나 통과 못해서 아프리카 돌잖아요. 그거 한 2달 이상 걸려요. 또 배는 하역하고 선적하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철도는요. 그냥 시작하면 2주일이면 유럽 전역까지 가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 무슨 수십만 톤짜리 배 하나면은 철도가 그런 걸 감당을 해? 그게 아니죠.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망을 동시에 가지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지금은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렇죠. 거기다 북극 항로도 아무래도 지배권을 러시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날개를 달 수 있는 거죠. 돌아가서 그러면 러시아의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러시아도 우리랑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어떤 의사가 있을 것이다.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재인데
전쟁이 휴전이 되면 푸틴이 바보예요? 트럼프한테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 휴전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이번에 벌써 제재 해제달라고 요구했잖아요. 흑해 네. 하면서 흑해 농산물 수출하면서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거 국제금융공동망에 배제된 거 풀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트럼프가 풀어준다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삐졌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휴전을 하면 제재는 상당 부분 풀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노비에프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가 우리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러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조건이 별거 없어요. 한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해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다음 서울과 모스크바 직항 재개해라. 네. 이것뿐이에요. 그 정도는 뭐 이것뿐이에요. 하면 되죠. 왜냐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했지만 네.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원했지 입국 금지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크게 보면 진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냉전기 때처럼 강력한 진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자꾸 신냉전 그러는데 전 반대합니다. 냉전기 때 어땠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극단적인 이념적 진영이 있었죠. 세멘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파방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념 없잖아요. 그다음 그때는 공급망이 자본주의 공급망과 공산주의 공급망이 따로 놀았어요. 네. 지들끼리 코메콘 따로 살았어요. 지금 공급망이 두 개예요? 하나잖아요. 중국이 물건 어디다 팔아요? 또 전 세계 팔잖아요. 네. 러시아가 물건 어디다 팔아요? 인도, 중국 전 세계 팔잖아요. 석유. 근데 어떻게 냉전이 됩니까? 신이라는 자를 붙여서는 안 돼요. 냉전은 없어요 이제. 뭐냐? 느슨한 진영은 있어요. 권위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 느슨한 건 있지만 그게 냉전기처럼은 강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보여주잖아요. 그럼 뭐냐?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의 네 글자가 중요합니다. 각자 도생. 트럼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뭐 우리가 그거 신경 안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각자 도생이면 우리가 느슨한 진영 논리를 버리면 안 돼요. 또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요하니까 그 양측의 상호 호혜적이니까 여기서 서로 윈윈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먹고 내가 살아갈 건 가야 되는 거죠. 노태우 정부 북방 정책을 한번 그렇게 보면 북방은 무한한 새로운 미래잖아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시베리아 같은 데 안 가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시베리아, 북방, 북극 항로, 그다음에 그 자원 이걸 지금 뭐 북한이 좀 삐져서 저러고 있지만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바로 내려오거든요. 한반도로. 네. 그럼 러시아의 꿈은 TKR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해서 나진 하산해서 연결하면 부산항이라고 하는 인천항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류망이 지금 유럽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를 꾸준히 해왔어요. 속도도 빠르게 하고 개건하고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럼 뭐 지금 한국하고 손 안 잡으면 누구랑 손 잡아요? 일본은 바다로 건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꿈이 뭐예요? 항상 한일 해저터널. 해저터널. 일본에는 항상 그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일본에는 그 꿈이 있어요. 해저터널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것만 뚫으면 일본은 이제 꿈이 해결되는 거죠. 대륙과 연결되는 거죠. 대륙과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만일에 TKR 연결하고 시베리아 국동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그 파이프라인 우리가 쓰고 이걸 에너지 허브로 해서 동남아시아, 아세안으로 수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푸틴의 꿈이죠, 그거는. 지금 김정은이 저 삐진 거 영원히 가는 건 지한테 손해고 TKR 연결하고 파이프라인 연결하고 그게 남북의 미래고 그러면은 독재 정권은 언젠간 무너져요. 점적으로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면 이제 우리 대륙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독재 정권은 언젠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독재 정권은 용서해서는 안 돼요. 김정은 네.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전 수십 년 동안 그걸 위해서 노력해 왔거든요. 민간에서. 나름대로. 한반도가 대륙과 연결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대학 때 MT 청평 대성리로 갔죠. 가평 가고 뭐 그랬죠. 그렇죠. 네. 지금도 거기 간대요. 이제는 모스크바 갈 수 있는 거. 아니 이제 백두산 백두산 가고 시베리아 하이킹 가고 그러는 네. 거죠. 그런 꿈을 못 꿨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차 타면 국내만 가지. 그럼요. 모스크바행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서 타면은 베이징 기차 타고 이제 베이징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가고 네. 또 하나 지금 중앙아시아로 수출을 하려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네요. 한국 없잖아요. 네. 어떻게 돼요 이제 열차 타면 기차로 하면 중앙아시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메이징한 미래예요. 이 미래를 꿈을 안 꾼다고요? 위대한 대한민국 갈 수 있는 이 꿈을 안 꾼다고요? 그러네요. 이 시작은 어쨌든 러시아와의 친분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재건 사업에 또 이제 참여 그럼요. 이런 걸로 또 한번 전쟁 분위기가 이전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돌아가면 돼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전쟁 이전보다 이제 찬스가 더 많을 거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을 그동안 신뢰해 왔어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말고 또 다른 곳들하고 항상 또 분쟁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서로 친하게 지낸 과거 역사가 또 있으니 우리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 걸 보면 돼요.